자, 이제는요, 6번째 출제 개형을 갖고 있는 펄스 부호 변조, P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M은 무슨 변조라고요? 디지털 변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펄스 변조죠. 그래서 디지털 변조다. 다음 중 디지털 변조를 찾아라, PCM. 다음 중 아날로그 변조가 아닌 걸 찾아라, PCM.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PCM은 음성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중요 단계가 표본화입니다. 이 표본화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다 보내면 정보량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값만 뽑아서 전송하더라도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값을 뽑는 과정을 우리가 표본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표본화를 잘해야만 원신호 회복이 되거든요. 그 표본화의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우리가 나이키스트, 표본화의 조건이라고 하죠. 그걸 또 뒤에서 더 정립한 사람이 샤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키스트와 샤논이 말한 표본화 이론이 뭐냐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최고 높은 주파수를 FM이라고 한다면, 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최고 높은 주파수, 예를 들어 음성 같으면 300에서 3400Hz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높은 주파수가 3400이죠. 요것을 FM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주파수. 그 주파수의 2배만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는요. 샘플링 주파수를 FS라고 한다면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보내는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원신호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표본화에서는 꼭 표본화 주파수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표본화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2배 이상으로 뽑아야 되니까 딱 2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본된 값을 우리가 이제 이산적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대표 값을 뽑았으면 양자화를 합니다. 양자화. 두 번째 단계가 콘타이제이션이라는 양자화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 나서 양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양자화, 콘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양자화를 하면 이산적 신호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양자화를 하는 과정에서요,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압축을 해서 양자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압축이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자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콘타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 있어요. 그것을 양자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양자화하면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잡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양자화를 끝나고 나면 0과 1에 해당되는 펄스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화. 0과 1에 해당되는 펄스열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부호화. 그럼 부호화를 거치고 나면 이제 완벽한 PCM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3대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PCM 몇 단계? 3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나왔죠. PCM 3단계 순서대로 나열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다? 표본화, 그 다음이 양자화, 그 다음이 부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화가 나중에 나오는데 복화는 수신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단의 3대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내가 양자화할 때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압축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화 앞에서 압축을 먼저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축이 끼어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M 3단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완벽한 PCM파가 되지만 중간에 표본화를 거칠 때 표본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PAM파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표본화에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둘 게 표본화를 거치고 나면 펄스의 진폭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 파를 PAM파라고 하고요. 표본화할 때 원신호 회복이 되려면 최고 높은 주파수 몇 배? 2배 이상으로 표본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를 구하라 그러면 2배로 구하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화에서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 표본화할 때도 오차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오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표본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생기는 현상 중에 엘리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어싱 있어요. 이웃한 신호의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 폴딩 현상.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이라고 부르는 엘리어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는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무선 쪽에서는 굵직굵직한 것만 시험에 내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화할 때 생기는 오차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 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스펙트럼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엘리어싱,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이다, 스펙트럼 폴딩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어싱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화할 때 내가 그랬죠. 양자화할 때 잡음이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양자와 잡음을 개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화를 거치고 나면 무슨 파가 된다? PCM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로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겠죠. 전송로에다가 보내게 되겠죠. 그럼 보내면 PCM파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송로 과정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계기가 있는데 리피터라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좀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M파가 왔을 때 수신단에서는 반대로 부화의 반대가 뭐예요? 복화죠. 그 다음에 압축의 반대가 뭐예요? 신장이죠. 그래서 압축과 신장기를 합쳐서 압신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잡음을 걸러낸 다음에 수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PCM 송수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PCM 3단계, 주요 3단계. 그 다음에 표본화 주파수 구하는 거. 그다음에 표본화 주파수 구할 때 표본화에서는 이제 잡음 중에 엘리어싱이 좀 중요하고요. 그럼 양자화할 때, 양자화 하기 전에 앞에 뭘 준다? 압축기를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양자화할 때 생기는 잡음이 있는데 그 잡음을 개선하는 세 가지 방법 조금 이따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화를 거치고 나면 드디어 PCM파가 되더라.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화 정리부터 보죠. 자, 우리가 원신호 회복이 되려면 대값을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 사용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주기로 표현하면 주기라는 것은 주파수의 역수죠.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입니다. 그러면 샘플링 주기를 구해라.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를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럼 샘플링 주파수가 요거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바뀝니다. 그래서 2배의 FM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로 신호를 발체해서 전송하더라도 원신호 회복을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샘플링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 샘플링 이론이다. 간단히 아시고. 자, 양자화로 넘어갑니다. 자, 샘플링 할 때 생기는 오차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샘플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샘플링 주파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어싱이라 한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화로 가죠. 양자화는 이렇게 PCM을 거치고 나면 이런 펄스의 진폭으로 표현이 돼요. 즉 PAM파가 되죠. 그것을 이상적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자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를 이렇게 나누는 이 나누는 이 단계를 스텝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텝수를 m이라고 하는데 m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스텝수는 2의 n승으로 구한다. 이 n이 뭐냐면 양자화할 때 사용하는 비트수예요. 예를 들어서 1비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0과 1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으면 두 가지 2가 나오는 거죠. 2비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2의 2승 00, 01, 10, 11 네 가지가 나오죠. 만약에 3비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2의 3승 어떻게 나올까요? 000, 001, 010, 011 랄랄라 해서 111까지 8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스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와 스텝수를 구하는 방법은 m을 구하는 방법은 2의 n승이다. 이 n이 양자화할 때 사용되는 비트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PCM 할 때는 양자화 비트수를 얼마를 쓰냐 이 말입니다. 얼마를 쓰냐? PCM 할 때는 8비트 양자화를 보통 해요. 8비트 양자화를 하더라. 그래서 8비트 양자화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8비트 양자화. 그러면 스텝수로 한다면 스텝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2의 8승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2의 8승까지를 여기다 그릴 수 있겠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2비트만 표현한 겁니다. 수호빈이가 이렇게 2비트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2비트 사용하면 오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진폭을 표현할 때 이것을 11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오차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만큼의 오차들이 생기죠. 양자할 때 생기는 오차들이 생깁니다. 이때 이런 오차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양자와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게 개선책인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수를 구하는 공식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양자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형 양자화가 있고요. 비선형 양자화가 있어요. 이 중에서 비선형 양자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 선형 양자화는 입력이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스텝을 일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전체 스텝을 내가 4스텝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입력이 크든 작든 항상 4스텝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보세요. 자, 입력이 이제 이런 일반적인 파가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파가 와요. 그러면 이런 파를 나눌 때 4스텝으로 나눴다고 보세요. 4스텝. 4개의 스텝. 그러면 이 파를 따라갈 때 이런 스텝이라는 건 계단이라는 뜻이죠. 이 모양이 계단 모양에서 스텝을 쓰라는 말을 쓰는데, 스텝수를 4로 했을 때는요, 4로 했을 때는 이런 파를 따라갈 때 이만큼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오차입니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2의 8승만큼의 스텝을 쓰기 때문에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4스텝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입력이 커버리면 이런 4스텝으로 가면 어때요? 이렇게 스텝으로 가면 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차가 엄청 크잖아요. 이걸 경사과부하 잡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잡음을 경사과부하 잡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잡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크면요, 오히려 이 스텝을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스텝을 4개의 스텝을 나누더라도 스텝의 크기, 이 높이를 크기라고 하는데 이 스텝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4스텝을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스텝의 크기를 하면 이런 오차가 있더라도 아까보다는 오차가 줄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입력이 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이 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입력이 작은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신호가 오다가 입력이 갑자기 작은 신호가 이렇게 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4스텝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자, 입력이 너무 작아. 이렇게 작은 신호가. 그러면 하나의 스텝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차가 이렇게 크죠. 하나의 스텝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텝의 크기가 좀 작은 게 좋죠. 조밀조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이 큰 게 왔을 때 조밀조밀 해버리면 오차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잡음을 그래뉴얼 잡음이라고 해요. 그래뉴얼 잡음. 경사과부하 잡음, 그래뉴얼 잡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잡음들을 통틀어서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비선형 양자화를 하면 돼요. 선형 양자화는 입력이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누는 거고요. 비선형 양자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양자화의 스텝의 크기입니다. 스텝의 크기가 뭐예요? 이 높이죠. 이 높이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즉, 입력이 큰 게 왔을 때는 스텝의 크기를 키우고요. 입력이 작은 게 왔을 때는 입력의 스텝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양자화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형 양자화와 비선형 양자화 용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선형 양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방법, 선형 양자화를 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비선형 양자화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양자하기 전에 뭘 하면 양자 잡음을 줄일 수 있다 했어요? 압축이죠. 그래서 압축과 신장기를 뭐라고 해요? 압신기죠. 그래서 압신기를 설치하게 되면 양자 잡음을 줄일 수 있어요. 벌써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한 가지 빼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양자 오차가 드디어 나오죠. 자,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이산적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오차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양자 오차 잡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잡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양자화 시 스텝 수를 증가하면 돼요. 많이 나누면 되죠. 이렇게 4스텝으로 나누지 않고 이걸 8스텝으로 나누면 돼요. 8개의 스텝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더 조밀조밀하죠. 그죠? 스텝 수를 더 많이 나누면 돼요. 근데 스텝 수를 더 많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비트 수가 늘어나죠. 양자화 비트 수. 우리가 4스텝은 2의 2승, 2비트 전송인데요. 8스텝으로 나눈다 그러면 2의 3승, 3비트 전송 아니에요?
전송해야 될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일단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비트수를, 양자와 비트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와 비트수를 늘렸단 말은 스텝 수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자와 비트수를 늘려준다. 같은 말로 양자와 스텝 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양자와 비트수를 늘려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는 거죠.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큰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스텝의 크기를 키워주고 작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스텝의 크기를 작게 해주는 그런 양자화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양자와 전단에 앞신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겠죠? 앞신기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양자와 오차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실제로는요, 비선형 양자화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어렵죠.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형 양자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자와 오차가 심하잖아요, 선형 양자화는. 그래서 우리가 앞신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앞신기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비선형 양자화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양자와 전단에 앞신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뭐예요?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좀 어려우시면 그냥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딸랑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부화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부화는 마지막 단계인데, PCM의 마지막 단계인데, 부화할 때 쓰는 코드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레이 코드를 쓴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PCM 과정에서 여러분들 꼭 이해해야 될 게 PCM 3단계. 표본화, 양자와 부화. 압축이 끼면 어디에 끼어요? 여기에 압축이 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표본화는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표본화 주파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표본화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라면 딱 2배로 구하시면 되고요. 최고 사용 주파수의 2배로 구하시면 되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2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생기는 오차가 있다겠죠.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 뭐라 했어요? 엘리어싱이다. 알아두세요. 엘리어싱.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양자화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자화 시 생기는 잡음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야죠. 양자와 비트수, 다른 말로 스텝수를 늘린다예요. 그 다음에 선형 양자화들은 비선형 양자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신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로에 보낼 때는 다중화를 해요. 나 혼자 전송로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호가 같이 가죠. 내 신호와 다른 신호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다중화를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걸 다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신기죠. 우리가 이제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앞신기 설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PCM 방식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이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FM하고 좀 비슷해요. FM이 내가 공부하실 때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외워달라고 했는데, FM의 장점은 잡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신호를 많이 보낼 때 신호마다 주파수를 할당해야 되니까 대역폭 소모가 많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M은 단점이 대역폭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장점은 각종 잡음에 강해요. 특히 누화나 혼선에 강합니다. 누화나 혼선. 누화라는 것은 내 신호가 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혼선은 뭐냐면 신호가 샜던 신호가 다른 신호에 영향을 주는 걸 혼선이라고 하죠. 누화나 혼선에 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송로가 질이 나쁘더라도요, 양호한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 PCM입니다. 그래서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잡음이 누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잡음이 누적된다 해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냅니다. 잡음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계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계기 설명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 정보통신 쪽에서는 중계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중계기의 기능 중에 디지털 중계기는 3R 기능이 있어요. 재생 기능이라고 하는데 다 R로 시작해서 3R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3R 기능 때문에 잡음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되지 않는다. 이런 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요. 그 다음에 PCM만의 고유 잡음들이 있죠. 전체 잡음은 작지만
PCM만의 잡음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죠. PCM만의 단점은 표본화할 때 생기는 잡음이 있어요. 제가 잡음의 종류는 엘리엇식만 하나 말씀드렸지만 절단 오차라는 것도 있고 반올림 오차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오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화할 때 생기는 잡음이 있었죠. 그래뉴얼 잡음, 그다음 경사, 가부화 잡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잡음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방식보다 잡음이 적지만 이런 잡음이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PCM 고유의 잡음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채널당 점유율 주파수 대폭이 높다. 요 단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은 각종 잡음에 강하다. 그다음에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PCM 송신기의 블록도 순서로 바른 것 이렇게 나왔어요. 또 영어를 모르신다고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가 잡음을 걸르죠. 잡음을 걸러주고요. 그다음 제일 처음에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해주는 건 샘플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자화를 콘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콘타이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압축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인코더가 뭐예요? 부화란 뜻이에요. 부화를 해주는 장치를 인코더, 부화를 인코드라고 하잖아요. 인코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